자, 다들 안녕하세요. T경제뉴스의 정보국장입니다. 자, 7시 10분이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는 분들은 1번 한 번씩만 눌러주시겠습니까? 숫자 1 한 번씩만 카톡방에다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전부터 이런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금리 인상. 자, 모든 투자자분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단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주사위는 던져진 거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금리 인상 대처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자,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크게 금리 인상이 되면은 주가가 떨어지는지 아니면 올라가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금리 인상의 수혜주는 어떤 게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은 가장 안 좋은 섹터가 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요. 혹시 미국 재무장관 이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맨 먼저 카톡창에 올려주시는 분한테는 제가 회사에다 얘기해서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이름 그냥 그러면은 진행할까요? 자, 참고로 앨런이죠. 자, 미국 금리 인상 발언에 은행주가 5%나 올랐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이 갭으로 떨어져서 엄청나게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영향을 이틀째 받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하게 보이시는 표가 이틀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우 산업은 어쨌든 플러스로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같이 빠졌지만 두 번째 날에는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나스닥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우와 나스닥의 온도차가 왜 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자, 금리 올려야 할지도 앨런 발언의 기술주 진땀이라는 기사에는 뭐 크게 말씀드리면은 시장은 인플레이션 또는 완화 정책 축소, 테이퍼링이죠. 네, 그리고 세금 인상 가능성 등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시장의 불안감에 불을 붙인 것은 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는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었다. 앨런 재무장관은 이날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앨런이 말을 하고 나니까 투자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아까 말씀드린 테이퍼링, 금리 상승, 이 말이 나오자마자 시장은 아까 보신 것처럼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장이 일자 앨런 장관은 그냥 한 번쯤 말해본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이게 그냥 한 번쯤 말해본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의도성을 가지고 말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정확히는 몰라도 아마 이 인터뷰는 미국 재무부와 언론사 간의 수많은 검토를 거쳐서 만든 각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뉴스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경제지표 기업 실적 호조에도 혼조세라는 기사인데요. 이 뉴스는 앨런 발언의 바로 다음 날 나온 뉴스고요. 다우존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하락을 기록했다는 기사예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증폭은 100만 명을 돌파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며 서비스업 구매관리 지수는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며 강한 확장세를 나타냈다. 자, 이 말이 무슨 소리냐? 당연히 미국 경기가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미국 경기가 좋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주식이 쭉쭉 올라가겠네. 하지만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나오니까 시장은 또 혼조세로 반응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경제가 좋아질수록 금리를 올릴 시기가 가까워지니까 시장은 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우산업은 플러스로 마감을 했지만 나스닥은 마이너스로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한 경제가 좋으면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나온 뉴스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은 금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면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주식시장에는 단기간 충격이 옵니다. 아직 올리지도 않았는데 시장이 발작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같이 주식시장이 상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금리가 상승할수록 주식 투자의 메리트가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간단한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왼쪽은 은행이고요. 오른쪽은 주식 투자라고 보면은 주식 투자의 기대 수익이 얼마일까요? 뭐 10%, 20%, 30% 이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론 여기 저희 보시는 분들 중에서 훨씬 높은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간단하게 5%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금리가 1%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시겠어요? 은행에 넣으시겠어요? 자, 나는 은행에 넣겠다 1번, 주식 투자해야겠다 2번. 자,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누르실지 2번을 누르실지. 네, 1번도 있습니다. 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로 달려들겠죠. 왜냐면은 은행에 넣어봤자 물가도 1%보다는 더 오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죽는 거 뭐라도 해보자 라는 심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작년 말에 수많은 개미분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낮을 때는 주식시장이 화랑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시간이 흘러서 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똑같이 5%의 기대값을 가진다고 해도 은행에서 3%나 준다고 하니까 내가 막상 주식 투자해보니 좀 위험한 것 같던데 2%더 먹자고 투자하는 건 불안해 라고 생각해서 안전한 3% 은행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진다고 할 수 있죠. 이 말은 주식시장에 돈을 빼서 은행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주식시장의 약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금리가 올라서 비투는 힘들겠어. 왜냐면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레버리지를 땡겨서 주식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급도 갈수록 없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주식시장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가 오르면은 주가가 빠진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미리 예측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미리 예측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주가는 금리가 올라가기 전부터 단기적으로 출렁출렁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다만 금리가 올라가는 사인을 한 번에 내버리면은 엄청나게 큰 충격이 시장에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발작 정도가 아니라 기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앨런이 나와서 심장 마사지를 미리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거 금리 올릴 수 있어. 그런데 아직 올리진 않을 거야. 그런데 올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슬슬 시장한테 미리 준비해두라고 언급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앨런의 발언은 수영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미리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금리 상승이 나와도 장기적으로 주가는 상승한다. 이 부분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JP모건 빠르면 다음 달 테이퍼링 신호 보낼 것,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이런 게 바로 나온 게 아니라 앨런이 먼저 나와서 심장 마사지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연준에서 다음 달에 테이퍼링 신호를 보낸다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테이퍼링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올랐는지 빠졌는지 그걸 알아야 주식시장에 계속 남아도 되는지 아니면 현금 비중 100%를 할지 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테이퍼링이 어땠나 볼게요. 자, 코스피를 보면은 12년 5월 유로존 재위기, 그 다음에 9월은 3차 양적 완화가 있었고요. 이때까지 조금씩 오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3년 5월 이때는 테이퍼링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한 달 만에 엄청나게 하락을 해서 고점 대비 10%에서 12% 정도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달 만에 하락이 끝나고 나서 다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지난 뒤 15년 12월 미국 1차 금리 인상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코스피는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금리 인상을 하니까 금리가 빠지다가 결국은 올라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테이퍼링이 나오던 금리 인상이 나오던 시장의 발작은 한 달이 가지 않는다. 또 그 이후에는 회복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냐. 지금 현재 테이퍼링이 걱정이 된다면은 모든 주식을 다 팔고 현금 비중을 높일 수 있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테이퍼링을 오래 한다고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거지 오래 한다고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식시장에 남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현금 비중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다음 달이던 몇 개월 뒤던 테이퍼링의 언급이 나온다면은 우리는 팔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공포의 사자, 위기가 기회, 이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자, 테이퍼링을 언급하면은 한 달은 빠진다. 하지만 곧 회복한다. 그러니까 테이퍼링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면 그때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성장주가 두드려 맞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나스닥이 두드려 맞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쉽게 성장주는 큰 돈을 투자해서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채가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럴 때 이자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부담이 매우 커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뉴스로 팩트 체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앨런의 금리 발언에 기술주 충격, 나스닥 1.9% 빠졌다. 기술주와 같은 성장주들은 미래의 기대 수익을 선반영해 금리가 인상될 경우 타격이 클 수 있다. 그리고 금리 상승은 성장주의 직격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테슬라 7% 급락. 이런 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회원님들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1등 그럼 수혜주는 뭔가? 당연히 금리와 주가의 방향이 비슷한 금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기준금리, 은행업 지수 추이를 보자면은 차트 3개가 기가 막히게 똑같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개가 뭐라고요? 자, 하나 경제 성장률, 두 번째 기준금리, 세 번째는 은행업 지수. 그러니까 은행 주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수록 기준 금리도 올라갈 것이며 마지막으로 은행 주가도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떨어질 때도 같이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이번 코로나 때 쭉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작년 말 올해 초에 어떤 뉴스가 나왔죠? IMF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3.1%로 상향.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성장 추세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전 세계와 선진국들 성장하는 추세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면은 금리는 올라가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은행 주가도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은행 관련 주가의 흐름이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앨런이 아까 그런 말을 하니까 한 번 더 자, 피날레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과 기관들도 엄청나게 매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실 텐데요.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KB금융 아니면은 다른 뭐 신한주주 이런 거를 지금 사야 돼? 이 부분이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금리는 원래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정석입니다. 하지만 지금 금리가 올랐습니까? 아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다면은 이거는 선반영된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모두가 이렇게 집중해서 은행이 오르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조금은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질 때 어차피 천천히 올라갈 거니까 조금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듣고 계시죠? 잠깐 한번 쉬었다 가겠습니다. 잘 듣고 계시나요? 좀 어려우신 분들은 나중에 뭐 다시 한번 이거와 관련해서 추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상승은 당연합니다. 돈을 풀면은 인플레가 생기고요. 인플레는 과열된 자산 가격을 만들며 예를 들면은 뭐 주식, 부동산, 최근에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는 비트코인 등이 있겠죠. 그게 과도하게 되면은 결국 버블이라는 게 터지게 됩니다. 터지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풍선이 팽창하기 전에 구멍을 슉슉 내주는 게 바로 금리 상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금리가 상승한다고 주가가 안 오르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 꼭 명심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단, 단기간 출렁임이 올 텐데 그때가 공포에 사는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앨런이 이야기를 꺼냈으니 몇 개월 안에 또 슬금슬금 이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어차피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함이었으니 너무 놀라실 필요 없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 한국 기준금리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은 지금 마침 공매도도 있고 해서 성장주는 시끄러울 수 있으니 피하시고 실적주, 실적을 찾아 떠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제 저희 체험방에서 개설 후에 처음으로 매집주 인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미 내용을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저희가 방송한 방송과도 관련이 있는 종목입니다.